네, MTN 이향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딱이겁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주제 어떤 거예요? 1월 달에 매년 열리는 국제 행사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한번 정리해 볼 텐데, 왜냐하면 이게 다 다뤘던 건데요. 오늘 전체적인 종합 시간입니다. 처음에 열렸던 게 CS 가전박람회, 네. 디트로이트 그렇죠. 모터쇼, 다보스 포럼까지 이런 얘기 같이 한번 어떤 얘기인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1월에 매년 찾아오는 이벤트들 올해는 또 어떤 것들이 화두였었는지 한번 결산을 해주겠다 하셨습니다. 살짝 정리를 해볼까요?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아주 요약만 해드리면 네. 이번에요 기억하시겠지만 라스베가스 가전쇼에서 주인공은 가전이 아니라 자동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또 역설적으로 보면 디트로이트 모터쇼의 주인공은 또 자동차가 아니라 오히려 구글의 네. 어떤 자율차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IT와 자동차의 뭐랄까 콜라보레이션, 융합이 이번에 화두였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변화들, 산업 간의 융합, 산업 간의 콜라보가 정말 지난해부터 확연하게 나타났고 네. 올해가 또 그 시작에 화려한 시작을 알리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 얘기 나온 것도 굉장히 긍정적이었어요. 그러면 정확한 개념이 정리된 것이 역시 다보스 포럼이었는데 네. 물론 이 개념 자체는 작년에 먼저 나왔고요. 올해가 두 번째가 이어졌는데요. 4차 산업 많은 분들 뉴스 다 보셨고 다 상식적으로 알지만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해서요. 어떤 디지털과 바이오 산업, 물리학 등의 경계를 융합하는 소위 기술혁명을 우리가 흔히 해서 4차 산업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다 학교에서 배운 거잖아. 1차 산업은 18세기인가요? 1700년대 말에 영국에서 있었던 증기기관차. 맞아요. 네, 그래서 1차 산업혁명이 되겠고요. 2차 산업은 전기죠. 전기 동력으로 대량 생산한 거고요. 네. 3차 산업은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자동화 공정 이런 얘기 되고요. 4차 산업이 드디어 이제 로봇이라든가 인공지능이 들어가면 완전 새로운 개념이 들어가는데요. 작년에는 이런 개념 정리가 다보스 포럼이면서 어떻게 많은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많이 빼앗을까 거기에 중점을 뒀다면요. 네. 올해는 그 이상이었죠. 왜냐하면 인간과 로봇이 어떻게 더 자유롭고 좀 조화롭게 잘 살고 터미네이터 같이 싸우지 않고 잘 사느냐 이런 것들이 오히려 화제되면서 소위 어떤 인문 사회적인 철학이 많이 반영된 것이 이번에 다보스 포럼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 막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영화만 봐도 과거 대비 정말 많이 바뀌어나가는 네. 게 터미네이터 나올 때만 해도 그 로봇의 산업 이런 게 되게 무섭게 느껴졌었는데 네. 요즘에는 뭐 허처럼 굉장히 우리 일상생활에 되게 네. 친숙하게 인공지능이 다가오고 뭐 이런 식의 영화들이 나오는 걸 보면 네. 많은 이 기조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로봇 하지만 전 아직도 좀 무섭긴 해요. 뭔가 로봇은 제가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막 네. 괜히 그런 영화를 많이 봐서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다만 이제 로봇이 무조건 좋을까 하는 생각이 약간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1차 산업부터 3차 산업 여기까지 딱 나누는 컴퓨터 제어 자동화까지 보면은요. 전 인류에게 풍부한 재화, 상품을 많이 공급했겠고요. 네. 엄청나게 힘들게 노동했던 것을 일단 자유로워졌다라고 일단 이어지면서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는데요. 4차 산업은요. 물론 그게 좋아질 수 있다고 말씀하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 같은 보통 일하는 사람 입장에 보면 일자리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맞아요. 영화나 이렇게 보면 로보캅 이런 것도 영화 보시면은요. 항상 보면 요즘은 형사나 경찰 둘이 같이 다니잖아요. 근데 보면 한 10년, 20년 되면 인간 한 명, 로봇 한 명 이런 거가 분명히 현실화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은 어디 가는 거잖아요, 지금요. 네. 그러니까 그만 일자리 자체 위협된다는 것이 상당히 겁이 난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무서워지는 건데요. 2015년에요. 저도 딱 그 뉴스가 나오면서 바로 다음 날 2년 전에 저희가 딸기어 방송했던 거 네. 아주 명확히 기억이 나는데요. 한 컨퍼런스에 참석했던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 있죠. 네. 실제로 보면 그때는 여러분 주목 못 하셨는데 그 당시에 말하는데요. 그 컨퍼런스 자체를 또 누가 주최한 컨퍼런스 이거 아세요? 아유. 이거 아시면 제가 바로 오늘 선물로. 아, 엔비디아에서 주최한 엔비디아에서 주최한 컨퍼런스에서 한 위원님 말이죠. 자주 얘기하셨던. 그럼요. 네. 그때 저도 그 정도까지 몰랐는데요. 이때 한 얘기가 바로요. 멀지 않은 미래에 운전 자체가 금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유명한 발언이 바로 그 자리에서 나와요. 정말 이렇게 될까요? 가능성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운전하는 것 자체가 좀 위험하기도 하고요. 자율운행차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역할을 대신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이가 오히려 더 사람이 하는 것보다 안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바로 말씀하신 거 좀 헷갈리잖아요. 정말 될까 얘기하는데 사실 저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2년 전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6월쯤 됐는데요. 저 자신도 반신반의했어요. 다들 이게 정말 될까 말까 하셨는데요. 작년에요.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뒀죠. 네. 처음에 보면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세돌이 5판 다 이길 수 있다. 한 맞아요. 판 정도 봐줘갖고 4승 결과가 1패. 충격적이었죠. 결국 한 판 이겼잖아요. 그래서 앨런 머스크의 말을 믿어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전 갖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거죠.
얼마나 일자리가 사라질지 걱정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곰곰이 따져봤어요. 네. 이거 제가 숫자를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 다 찾아봤어요. 궁금합니다. 직업으로서의 그러니까 저같이 직업이 아닌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네. 운전 안 해도 그만인데요. 제가 찾아봤어요. 대한민국에요. 택시 조합 통계를 제가 또 들어가봤어요. 오늘. 네. 개인 택시가 한 16만 명, 17만 명 정도 되고요. 법인 택시가 또 12~13만 명 되었고요. 27만 명이 대한민국에 현재 택시 기사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네. 대리 기사님들은요, 이분 저는 술을 안 마셔서 모르겠는데 이분의 통계가 약간 애매한데요. 15만 명, 20만 명이고요. 카카오 드라이브로 등록금 때문만 7만 명 하는데요. 많게는 20만 명 정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허. 직업으로서 일어나신 분들이 이게 지금 보면 일자리가 언제 당장 안 해지겠으나 위협받을 수 있는 10년 거네요.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일자리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고 정말 이게 만약 하나는 법으로 금지되면 어떡하겠어요. 그럼 여기에는 제가 말씀드린 버스라든가 뭐 트럭 이런 거 있잖아요. 뉴스 연초에 얼마 전에 설날 때 뉴스 보셨어요? 저도 KBS 이런 거 봤는데요. 파리에서 지하철과 지하철 사이에 지금 뭐라 그래? 구간 운영한 버스 있죠. 네. 버스를 자율운행 버스를 지금 찾겠거든요. 15분에. 그럼 버스 기사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거죠. 와, 위원님의 이야기는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겠어요. 일단 뭐 택시 조합 통계부터 대리, 그럼 이 많은 직업들이 잃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그럼 뭐 자율주행 네. 활성화되고 그렇다면 거기서 봤을 때 옛날에 아나운서도 가장 먼저 사라질 직업 순위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안녕해야죠, 우리는요. 그러니까요. 네네. 저도 좀 위험을 느끼는데 네. 그럼 저희 같은 사람도 앞으로 뭐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걱정거리인데 네. 그래서 미래창조과학부랑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관이 엊그저께 자료 보고서를 냈는데요. 미래 전략 보고서 하면서 어떤 4차 산업 자리에서 어떤 일을 주로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또 얘기했거든요. 요것도 다음 기회에 다음 주에 해갖고 이런 네. 것들이 어떤 일자리가 또 앞으로 좋아질지 이런 것들 제가 또 스타들도 해갖고요.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예고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 꺼내신 거는 저희가 또 증권방송, 경제방송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련해서 뭔가 투자 유의점 혹은 투자의 팁 이런 게 있어서 꺼내신 거죠? 제가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좀 죄송스럽지만 엔비디아 얘기 많이 하고요. 맞아요. 미국의 뭐 칩 로보라든가 얘기하시면서. ARKQ 얘기하면서 조금 죄송했는데요. 그러면서도 한국도 이런 거 좀 개별 종목으로 찾으면 되는데 개별 종목 하기에 너무나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해외 투자가도 ETF라든가 펀드를 하는 건데요. 네. 이게 저희 방송을 계속 본 모양이에요. 아직은 없는데요. 조만간 국내 내놓으라 하는 대형 자산운용사들이요. 4차 산업혁명 관련된 ETF를 준비하는데요. 미래에셋이 상반기에 곧 나온답니다. 네. 글로벌 신기술 테마 ETF가 출시한다는 얘기하니까 저는 이거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이 아니더라도 개별 종목 굳이 코스닥에서 몇십억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이런 거 하면 한번 베팅을 한번 해보는 거죠. 길게 보고요. 두 번째는 한국투자신탁운용도 전 세계 최초로요. 전기 자동차 섹터만을 추종하는 ETF를 또 개발하고 있다고요. 삼성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네. 내부적으로는 AI라든가요, IoT 등과 관련된 ETF를 만들어갖고요. 투자 시뮬레이션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상반기에 출시된다고 하니까 아직은 아니지만 네. 조만간 나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관심 갖고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내부적으로 뭐 펀드도 있다는 얘기 있는데. 네, 맞아요. 당장은 그래서 아직 ETF가 국내에서는 없기 때문에 어떤 펀드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미래에셋이라든가요, 하나 UBS, 미래에셋, 삼성, 코덱스는 반도체 이런 등등이 있고요. 네. 이게 역시 1년 동안에 수익률이 좋게 나왔거든요, 상대적으로. 괜찮았어요. 근데 이런 네. 것들이 대부분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거고 이걸 굳이 예를 들어서 4차 산업이랑 딱 찍기는 쉽지 않은데 지금이라도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낫겠죠. 이런 것들이 낫겠다고 보고요. 요 다음 거는 여러 번 말씀드린 로보를 포함한 해외에 있는 ETF들인데요. 네. 이런 것도 역시 대표적인 로보라든가 저희 요즘 자주 말씀드리는 ARKQ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인데 요 로보 같은 거 뭐 대표적인 거고 요즘 미국 월가에서도 여전히 로보를 얘기 많이 하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위원님께서 자주 이야기하셨던 로보 ETF 이것도 수익률이 굉장히 좋네요. 다시 한번 40% 가까이.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다시 한번요. 네. 1년 동안 좋습니다. 35%. 사실 위원님은 그 전부터도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더 될 예전 거예요. 건 뭐 치사하게 얘기할 것도 없고 1년 동안이 35%인데 1년 동안 35% 주식 투자하신 분 대한민국에 몇 분이나 계시겠냐고 제가 과감히 여쭤볼 수 있는 거죠. 네, 이 상단에 있는 로봇 관련한 ETF, 로보 ETF 저희 시간대 자주 위원님께서 정말 지겹도록 얘기하셨습니다. 김종현 위원도 많이 얘기했어요. 맞아요. 그럼요. 최근 1년간 수익률 35%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간대 종목이 뭐 단기간에 급등락을 보이면서 뭐 이런 움직임을 나타내진 않습니다. 하지만 길게 1년여간의 시간을 놓고 봤을 때는 거의 다 상승률 굉장히 좋게 진행이 되니까요. 꾸준히 저희 이슈 함께 보시면서 종목이나 ETF 관련한 투자 상품도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MTN 이향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